일본 영어. 이 친구야, 영어를 못하는 건 한국 영어 교육이 문제여서 일 수도 있다. 네, 7회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의 네,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지금 갖고 온 문제는 2020년 12월 20일 토익 기출 변형이며 거기에 함께 오늘은 편입 영어 과연 정상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나라 영어 시험의 전반적인 형태 그리고 방향 그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편입 영어는 조금 있다가 함께 다루면서 과연 이대로 좋은가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펼쳐질 겁니다. 우선 같이 47번 문제. 시간은 빈칸에 두 개가 있고요. A, B, C, D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를 맞추는 겁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시작하겠습니다. A번의 despite, inspite of는 같은 전치사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전치사. 이 정도야 다 알 거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thought는 비록 뭐뭐일지라는 우리가 접속사지요. 네, so는 그래서라는 접속사는 아니고 그냥 부사 정도? 그래서 그러나 정도? 자, 가도록 하죠. Yet our democracy survived, bridged and battered it is largely intact. How did we do it? Political ineptitude and interference. American scientists found a vaccine for COVID-19.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 있었다. 그래서 bruise, 멍들고 battle, bat가 이제 방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치듯이 그렇게 멍들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제도 온전히 아주 intact, 온건하다. 예, 그러면 뒤와 앞이 반대가 되는, 그쵸? 대조가 되는 그러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보다시피 ed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앞이나 뒤쪽에 중간에 낄 수도 있고요. 접속사 들어가고 뭐 워낙 많이 나온 거니까 주어 동사 쓰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죠.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럴 때 우리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ing를 쓰거나 수동일 땐 pp 쓰는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간소화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뭐 한다. 나는 이렇다. 이건 초등학교 일기장이나 쓰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고 이것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모르면 영어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접속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뜻은 물론 비록 오멀지라도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비록 그렇게 두들겨 맞고 bruised, 멍들었지만 여전히 largely, 대체적으로 intact, 온전하다, 멀쩡하다는 얘기죠. How did we do it?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했는가? Political ineptitude, 자, 정치적인 ineptitude, 기량 부족과 정치의 기량 부족과 정치의 interference, 간섭. 물리학에서도 간섭이 있죠. 중적 간섭. 정치에도 간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기량 부족과 간섭 그리고 나서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런데도 백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그러나 발견했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보다시피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 구조인 ing, pp가 아니므로 전치사가 되겠죠? 네, 이것은 정답이 두 개가 가능하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접속사 문제나 전치사 문제는 매번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거를 보고 있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역시 토익은 쉽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토익은 뭐 우리에 비하면 쉽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으쓱한다면 여러분들의 어깨는 바로 다운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입 영어에 나왔던 기출 단어로서 vitriolic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가 뭐 아기의 찬 이런 뜻인데요. 신랄한 또는 황상같이 아주 그쵸? 독설의 찬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보십시오. 이건 구글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despite라는 단어 보다시피 1800년도에 거의 쓰이지 않다가 2000년도가 되면서 2020년 되면서 많이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despite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vitriolic 이라는 이 신랄한 이라는 단어는 1800년대에는 썼으나 지금은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 영어나 특히 우리나라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권위적인 그러한 영어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영어에 1800년도에 나라 말씀이 둥국에 달하는 그것을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나 그러면서 자랑할 건 없다. 이거는 영어가 아니다. 반면에 inaptitude 선생님 despite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금방 토익에 나왔던 inaptitude라는 단어 그렇죠? 이거 기량 부족이라는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 1800년대는 거의 안 쓰였으나 2000 현재 시대에는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정리는 필요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학생이 영어를 못해요. 실제로 그건 세계적으로 독해를 잘하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닌 토플 잘했다면 우리는 중위권 정도 돼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중위권밖에 안 됩니다. 자, 거기는 분명 200개 나라 한다면 중위권이라 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대략 우리가 OECD 국가가 대략 30개국인가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영어는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 우리나라 영어 시험이겠죠. 영어 시험이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험은 쌍팔년대 정말 옛날에 나올 법한 영어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면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영어의 향상은 없다. 역시 토익이나 토플이겠죠. 토익은 역시 미국 사람 본토에서 만들다 보니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므로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이게 현실에 쓰이고 내 삶에 현재의 삶에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현재 실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는 배워야 됩니다. 역시 토익은 문제가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험인 편입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공무원 영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휘 문제에서만큼은 공부해봐야 쓸모가 없다. 우리가 쓸모라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독해할 때 나오거나, 두 번째, 듣기 할 때 나오거나, 둘 다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외웠던 단어가, 어휘가 활용이 되겠습니까? 듣기와 독해에서 활용이 되지 않으면 넌 누구니 어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누구니? 그쵸? 어휘 넌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죠. vitriolic 넌 누구니 도대체? 1800년대의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학원 선생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왜?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대학에도 진학해야 되니까. 그렇죠? 편입한다든지. 자, 그런 것이 이해가 되나? 이것을 문제를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쓸모없는 건 학생들한테 가르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데 1800년대 나라 말씀의 둥국에달아 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러한 한국어를 난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이 한국인이죠? 여러분이 가르칠 때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게. 정말 어려울 거야. 이제부터 단어 외워야 된다. 나라 말씀의 둥국에달아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르치면서 너 이제 한국어 잘할 거라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편입 영어나 공무원 영어나 그런 걸 보면서 혀를 내두르며 이게 영어가 아니다란 말을 해요. 이건 영어가 아니다. 그들의 말을 그냥 한 귀로 들으면서 엔터테인먼트처럼 즐겼다면 여러분들은 영어가 아닌 영어를 배우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고. 그건 영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800년도에 살고 있다. 내가 웬만하면 편입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왜? 우리 인생은 취업만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20대 때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30대, 40대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도움이 아니라 질리게 만들거든요. 제가 한 얘기 해보죠. 제가 20년간 학원 강사하면서 그래도 꽤나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쳐봤고 그 학생 중엔 아주 우수한 영어 아주 잘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학생들도 있었겠죠. 정말 재미있는 현상은 그런 학생들이 삼수하고 나서 막 영어 성적은 거의 가끔씩 하나 틀릴 정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찰대 영어가 어렵습니다. 경찰대 영어가 본다면 대략 90점대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그 정도를 맞는 학생인데도 영어 강사 할래?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죽어도 깨어나도 영어는 싫대요. 결국 질린 거죠. 편입 영어 준비한 학생이나 공무원 영어 준비한 학생들이 단어장 때문에 미칩니다. 단어장. 왜? 단어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웃기는 단어인 거죠. 쓰이지 않는 단어. 1800년 단어. 이 단어 때문에 단어장을 암기하다 보니 이제 영어가 질리는 겁니다. 하루에 5시간 동안 똑같은 것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고문이죠. 우리나라는 고문에 익숙한 것 같아요. 하물며 음악을 배우는 연습생들도 어린 연습생들도 고문을 시키죠. 저는 고문이라 봐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노래를 연습하는 연습생들을 3년 이상 했을 경우는 인권 침해로 고발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7년 8년 마음대로 하죠. 우리는 인권이 뭔지 몰라요. 20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공무원을 준비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친구와 단절하고 사회와 단절하고 도 닦는 사람처럼 저는 이걸 도 닦는다고 그래요. 도 닦어. 도를 닦듯이 도사가 되기 위해서 처박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는 복종과 거기서 오는 이상한 뭐랄까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아무리 좋은 학생들이라도 이런 거 겪고 나면 질리는 거거든요. 같은 음식을 하루에 5끼를 먹는 생각해 보세요. 질리는 겁니다. 공부는 즐겁고 영어의 말로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학문인데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기 싫어지죠. 다시 말해서 20대 때 불구가 되는 겁니다. 30대, 40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자기가 배우는 것 자체가 불구가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공부는 더 이상 하기 싫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걸 만든 건 바로 기성세대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지나치게 이 시험으로 모든 걸 인생을 끝마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영어라는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이제 시험이 아닌 다른 것도 진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편입 영어나 공무원 영어에 나오는 독해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문법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단어 시험이에요. 그 단어들은 외국인들도 맞출 사람 없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영어 맞니?